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태수미가 영호에게 태산을 준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태수미가 우광호를 찾아간 이유와 법정에 나타난 수족관에 갇혀 사는 범고래, 그리고 너무 좋아해서 병든 것 같다는 준호의 고백까지 모두 토파보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약 100년 전인 1923년 방정환은 돋는 해와 지는 해를 꼭 보기로 하자며 어린이 해방선언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어린이나 어른 할 것 없이 그때와는 또 다른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구에는 억압과 진정한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래가 있을 곳은 수족관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학원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이죠. 바다에서는 40년을 사는 고래가 수족관에서는 4년밖에 못 사는 것처럼 놀지 못한 아이들은 마음의 병이 생겨도 바라보고 치료할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어린이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하고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하고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는 방구뽕의 사상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공감해요. 시간이 지나면 비석치기와 고무줄 놀이를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다는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물론 어린이는 놀고 놀고 또 놀아야 한다 보다는 어린이는 놀고 놀고 공부도 해야 한다 입장이긴 한데요. 저도 기본적으로 어린이는 놀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는 게 제일 좋아라고 말했던 뽀로로처럼 40대 언저리인 저도 노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하지만 방구뽕의 그 방식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등학생을 둔 부모 입장이다 보니 아이들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고 한 어른과 산에서 내려오는 걸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부모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방구뽕이 자신의 사상을 펼치는 방식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도 어린이는 놀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완전히 공감하는 자로서 구회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기만 할 수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구안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방구뽕은 자신의 혁명을 반성하지 않았고 감형 또한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항상 사건을 해결할 때 구례가 등장한 것과 달리 구회에서는 사건을 해결할 때가 아니라 집행유예로 갈 수 있는 길인 과대형 망상장애를 부정하고 방구뽕의 사상을 인정하며 오히려 사건을 키울 때 구례가 등장했는데요. 이건 생각을 오롯이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영호가 방구뽕의 사상 그 자체를 변호하자 판사는 이 재판이 피고인의 죄를 묻기 위해 있는 거지 피고인의 사상을 널리 알리려고 있는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피고인의 죄값이 징역 몇 년인지 보다 방구뽕의 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했죠. 수족관에 갇혀 살아 등진어러비가 흰 범고래가 법정으로 들어오는 장면은 진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좁은 수족관에 사는 고래는 방구뽕, 우영우, 아이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화내는 자신의 이름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방구뽕을 의미하기도 했고 충분히 노는 것 대신 밤 10시가 넘어 급하게 인스턴트로 저녁을 때워야 하는 현실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상에 갇힌 생각 때문에 많은 기회가 차단당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 또한 방구뽕의 행동을 왜곡해서 바라봤던 영호를 뜻하기도 하죠. 영호는 방구뽕을 나보다 더 이상한 사람 같아서 같이 있으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실질검사 때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 직업이다 라고 답하는 방구뽕의 말에 이의 있습니다 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적잖이 당황했어요. 판사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했죠. 물론 주소가 어린이의 마음속이라는 멘트는 저도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 하지만 방구뽕과 함께 해방을 맛본 아이들을 찾아간 영호는 방구뽕이 하려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방구뽕의 현실 해석과 신념이 망상장애 환자라 할 만큼 왜곡됐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내는 어른들에서 벗어나 방구뽕을 이해하는 아이들이 된 거예요.
몇 번 안 만나본 저도 좋게 보니까 어머니는 더 좋게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영우의 말이 너무나도 당연하면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법정 안으로 들어와 해방시켜달라고 외치던 수족관 고래는 해방시켜줘서 고맙다고 지느러미를 흔들며 자유롭게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른은 이해받지 못하는 사상이라도 아이들은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상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걸 법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증명한 방구뽕도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에서 해방되었죠. 또한 앞으로도 변하는 거 없이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학원가에 머물러야 할 아이들도 잠시나마 자유를 느꼈었던 그 순간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며 자기만의 해방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하늘에 떠가는 그룹을 보고 희죽거려도 어린이가 그 순간 그거 보고 미소 짓고 행복하다면 그게 진짜 놀이라고 했던 방구뽕의 말처럼 아이들은 산에서 주운 도토리를 간직하고 그 도토리를 볼 때마다 그날 어린이가 해방되었던 날을 기억하겠죠. 영우 또한 방구뽕을 방구뽕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우우우 우주 코딱지가 되면서 왜곡된 시선에서 해방되었어요. 우영우 김밥집의 영업이 종료되고 우강우가 시금치를 다듬을 때 태수미가 찾아왔습니다. 가게에 걸려있는 영우와 우강우의 사진을 잠깐 보는 태수미의 표정은 생각보다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한바다의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언론사의 기자가 태수미를 따라와 사진을 찍었죠. 영우와 마주했을 때 태수미의 눈빛을 보면 우강우를 찾아와 내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난다더니 왜 그 약속을 안 지켰냐, 다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나 법무부 장관 돼야 한다, 흠잡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따지려고 온 건 아닐 거예요. 그 현장을 기자가 찍었고 우영우라는 한바다의 변호사까지 떠올렸으니 기사가 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기자는 한바다의 대표 한선영을 찾아가 우영우와 태수미의 관계를 묻겠죠. 그 기자에게 태수미의 뒤를 쫓아보면 재미있는 기사거리를 낚을 수 있을 거라고 힌트를 준 사람은 당연히 한선영일 테고요. 또 태수미가 영우가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된 이후 누군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문제를 항상 심플하게 해결해 나가는 드라마니까 답답하고 짜증나게 꼬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할 것 같긴 해요. 태수미가 영우가 자신이 낳은 아이임을 인정하겠죠. 하지만 영우가 자신 때문에 원치 않게 언론에 노출되는 건 막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수미는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를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잦은 사퇴를 할 것 같은데요. 잦은 사퇴를 하는 조건으로 한선영과 기자 그리고 태수미 사이에 어떠한 딜이 왔다 갔다 하겠죠. 사실 눈빛만 봐도 태수미가 영우에게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왠지 영우를 포기하고 법무법인 태산을 가졌었던 태수미가 영우에게 모든 것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법무법인 태산을 영우에게 주는 건 의미가 없죠. 영우가 갖고 싶지도 않을 테고요. 오히려 영우 같은 자폐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를 설립할 것 같아요. 바다에 살던 영우와 같은 다른 고래들이 내가 살던 곳이 아닌 육지도 괜찮은데 라고 느낄 수 있게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높고 큰 산 태산이 아닌 등산해 볼만한, 도전해 보고 싶어질 만한 태산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준호가 영우 속눈썹 떼줄 때 여러분 심박수는 괜찮으셨나요? 영우가 준호한테 잘해주려고 식당 의자 빼주고 차문 열어주고 인도에서 안쪽으로 걷게 해주고 무거운 짐 들어주는 거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잘해주려는 타이밍을 잡으려고 할 때 눈 똘망똘망해지는 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잘해주는 행동을 한 후에 혼자 뿌듯해하는 게 완전 킬포더라고요. 한편 준호는 스스로에게 당신은 자폐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넘어 당신은 자폐인을 사랑할 때 어떤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하고 나서 그 다음이 잘 상상이 안 간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 각오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상처를 줄까봐 걱정된다. 그런데 이건 그 어떤 사랑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이냐는 질문을 봄날 햇살 수영과 겉모술수 건민우 두 명에게 들은 준호는
두 번 모두 아주 역정을 내면서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확답을 했는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가라는 겉모술수. 웬일로 옳은 말 좀 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짜장면도 내팽개치고 뛰는 노랑이. 왈츠를 추듯 회전문을 통과해보려 하던 메로나 영호 앞에 나타난 준호. 둘이 이미 커플로 입고 만나서는 뺑뺑 도는 회전문을 멈추고 영호를 꺼내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 함께 또 한 번 사랑이라는 도전을 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과 학교 외에 처음으로 사회라는 곳에 발을 디딘 영호에게 회사라는 곳은 혼자 넘어가지 못하는 회전문처럼 어려운 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왈츠를 추듯 회전문을 통과해보라는 준호를 시작으로 여러 사람이 영호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영호의 인생의 또 다른 회전문인 사랑을 준호와 함께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준호의 고백이 회전문 앞이었다는 게 참 의미 있더라고요. 또한 너무 좋아해서 제 속이 꼭 병든 것 같아요 라는 준호의 말은 너무 좋아해서 시름시름 앓았다는 뜻도 되지만 너무 좋아서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뛰고 있다.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 같을 정도로 뛰고 있다. 이런 뜻도 되겠죠. 10회 예고를 보니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장애가 있으면 사랑하기 어렵나요? 라고 영호가 던진 질문이 꼭 준호와 영호의 이야기처럼 들렸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매번 어떤 이야기로 우리들의 편견을 깰지 너무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